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에 70개 이상의 미사일과 100개 이상의 공격용 드론이 동원되었으며 이 중 미사일 약 50발과 드론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고의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공격 시점으로 선택했다며 이보다 더 비인도적인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 헤르만 갈루센코는 러시아의 대규모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인해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공격이 13번째 대규모 에너지 시설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부 하르키우의 올레으 시니 후보 주지사에 따르면 약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기와 난방, 물 없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 이바노 프랑키우스크와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등에서도 난방 공급이 중단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공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행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겨울 동안 난방과 전기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안전을 위협하려는 시도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백 년간 러시아 지배를 받았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교회가 사용하는 율리우스력에 따라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 정권을 지지하는 정교회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지난 7월 성탄절을 세계 표준인 그레고리력에 따른 12월 25일로 바꿨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답게 무역전쟁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1930년 대공황 당시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최대 60%까지 높이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전략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제품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상대국들이 맞대응하며 관세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촉발되었고 대공황은 1930년대 후반까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대공황 이후에도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 기간 동안 패권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전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은 석유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였습니다. 소련이 석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를 유지하자 미국은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을 유도하고 자국산 석유 공급을 늘리면서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했고 이는 소련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결국 1991년 해체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중국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빠르게 키우며 미국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2007년부터 10년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45.3%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 나라는 무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세계는 무차별 고율 관세 부과를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무역전쟁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캐나다는 원자재 수출세 부과를 검토하며 대응책을 모색 중이고 유럽연합은 새로운 교역 상대로 남미 등을 탐색하면서 보복 관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국 순위 8위로 트럼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주고받는 협상 전략을 통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국이나 유럽처럼 강력한 대응 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치밀한 대응 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항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구 자기장 지도의 최신판이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영국 지질조사국은 12월 7일 새 세계 자기 모델을 발표하며 최근 5년간 자북극이 캐나다 북부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 외액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진 액체 철과 니켈이 회전하고 대류하며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지하에서 대류 현상이 활발해진 결과 자북극이 시베리아 쪽으로 연간 약 50km 이동하다 최근에는 35km로 이동 속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1500년대부터 캐나다 주변에 머물던 자북의 움직임과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 지도를 통해 블랙아웃 지역의 변화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블랙아웃 지역은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극지방과 가까운 고위도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새 지도를 통해 블랙아웃 지역의 변화도 반영되었습니다. 블랙아웃 지역은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극지방과 가까운 고위도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변화는 항공 및 선박 항법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 세계 군용기, 민간 항공기, 선박, 위성 항법 시스템에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항공과 해상교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위도 공항의 활주로 이름도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라 공항 활주로는 나침반의 방위 활주로 번호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국제공항은 2009년에 활주로 번호를 변경했으며 2033년에는 또다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고해상도 세계 자기 모델은 기존의 표준 공간 해상도 3,300km보다 훨씬 세밀한 300km 해상도를 제공하여 10배 정밀한 지도로 항법 기술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지도와 데이터가 스마트폰이나 GPS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필요한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천천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